안녕하십니까,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요즘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와, 정말 유동성의 힘이 엄청난 것. 지금 같은 장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죠. 왜냐면 남들 벌 때 나도 벌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하셨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중에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둘 중에 뭘 봐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손실 나는 애는 투자하면 안 돼요. 손실이 뭐 잠깐 나는 건 괜찮지만 영원히 계속 나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할 때 좀 안타깝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인 영업 악화로.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인데 손실 나는 기업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영업이익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기업의 고유 영업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이익입니다. 내가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회사면 핸드폰 팔아서 번 돈, 내가 만약에 항공사다 그러면 비행기 운항을 하면서 승객을 실어 나르고 받는 돈들, 그게 매출액에 바뀌는 거고 그게 영업손익과 귀결이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건설사다 그러면 건물을 올려서 팔거나 토지에 개발을 해서 팔거나 이런 것들, 분양수익, 그게 매출액, 영업손익과 관련이 될 거고, 내가 네이버다 라고 하면 콘텐츠,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주로 영업이익과 관련된 항목들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내가 어떤 토지나 건물을 분양을 받았어. 어떤 산업단지에 토지 건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100억 주고 그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한 200억 하는 거야, 시세가. 그럼 한 100억만큼 내가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애들인데 건물에서 이익이 났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손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기타 손익이라고 해서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법인세 비용까지 이렇게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타 수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의 고유 활동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익을 본 거니까 그런 것들은 기타 수익에 넣어주는 거고, 나의 고유 활동이 아닌데 다른 데서 뭐 예를 들어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애들인데 금융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번처럼 뭐 ELS나 DLS처럼 터져가지고 손실이 났어. 그러면 금융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업 고유 활동은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했던 활동에 대한 손익은 금융 수익이나 금융 비용이나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 둘 중에 고르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업 고유 활동에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영업이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부대 활동을 하는 제조업인데 뭐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활동을 보고 우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기업 고유의 활동, 항공사면 얼마나 승객을 잘 실어 나르는지, 건설사면 얼마나 터널을 잘 뚫고 해외에 나가서 건설 활동을 하고, 원자력 회사면 얼마나 원자력을 잘 짓는지, 핸드폰 회사면 핸드폰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꼭 영업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코스피는 별로 상관없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4개년 연속 나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5개년 연속 손실이 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상장 폐지가 100% 된다는 건 아니고 이 회사 계속해서 상장 유지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국거래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거래 정지를 먹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불안합니다. 실제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거래되는 수단도 비상장으로 넘어가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나면 아주 안 좋습니다. 기업 고유 활동에서는 계속해서 이익을 내주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자기 영업에서
해서 돈을 잘 벌어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장사를 해버리면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단기 손실이 납니다. 내가 영업이익을 100억을 내도 이자 비용이 120억이 나가면 나는 20억 손실 보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꼭 단기 순이익이 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단기 순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항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건설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부채를 많이 정리를 해서 깨끗해졌어요. 재무제표가 정말 깨끗해지고 그렇게 부채도 많지 않은 상태인데, 옛날 같았으면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부채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순손실,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순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영업이익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끼고 있는지 다른 이상한 짓은 안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단기 순이익까지 잘 내려오는지도 함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요즘같이 테마주가 계속 오르고 뭐 재무제표 뭐 시가총액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샀다면 오르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난 가치 투자를 해야지, 재무제표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